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이지원입니다. 저는 15년간 대형 시중은행에서 근무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서 7년간 일했으며 2012년부터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10년간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독립금융소비자보호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금융소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금융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상담해 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부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돈 관리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대에는 더 이상 돈을 크게 벌기 어렵고 젊은 시절처럼 실수해도 다시 일에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죠. 오늘은 제가 30여 년간 금융업계에서 경험하고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상담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금융회사 직원의 말 3가지와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잘못된 돈 보관 습관 3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진짜 조언입니다.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수많은 금융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상담하며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금융회사 직원의 말 3가지입니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모두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도 15년간 은행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들에게는 성과 압박과 판매 목표가 있고 때로는 그 압박 때문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위험성을 축소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그냥 맡기기만 하시면 돼요. 다 해드릴게요. 이 말을 들으시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치 천사같이 친절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대신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서류 작성도 귀찮으니 사인만 여기 해주세요 라고 하죠. 어르신들이 복잡한 금융 용어나 계약서를 읽기 어려워 하시는 점을 알기에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척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미경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어르신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은행에 맡기러 가셨습니다. 담당 직원은 어르신은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번거로운 일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특별히 어르신을 위해 제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직원이 고마워서 어르신은 상품 내용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그냥 안전한 정기예금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은 네, 걱정 마세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몇 달 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원금이 25% 가까이 손실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직원은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고위험 글로벌 펀드에 가입시켰던 것입니다. 어르신이 항의하자 직원은 설명드렸고 동의하셨잖아요. 서명도 하셨고요 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투자 위험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에 황 어르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원이 모든 설명을 했고 어르신이 이해한 후 서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르신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이죠. 서명은 계약이고 계약은 책임입니다. 쉽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돈이니까요.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거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예요. 곧 마감돼요. 특별히 어르신을 위한 상품이에요. 이런 말로 조급한 마음이 들게 하는 판매 방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마치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말이죠. 특별히 어르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라는 말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늘까지만 특별금리 적용해드려요. 한정 판매라 곧 끝나요. 특별히 어르신께만 안내해드리는 상품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빠른 결정을 유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고객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급한 판매 방식 뒤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서 근무할 때 조사했던 수많은 불안전 판매 사례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조급함을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이유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실적 압박과 월말, 분기말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조영순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7세의 어르신은 부인과 평생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퇴직금 6천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을 드리는데 오늘까지예요. 내일 오시면 이 조건으로는 못 해드려요. 게다가 이 상품은 특별히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 저희 은행에서 개발한 상품이라 타 은행에는 없어요 라는 말까지 했죠. 급한 마음에 어르신은 상세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10년 동안 해지할 수 없는 상품이었고 중도 해지 시 원금의 20%까지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혜택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달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은행 내부 프로모션에 불과했습니다. 결코 어르신만을 위한 특별한 제안이 아니었던 거죠. 반년 후 조 어르신의 부인이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했고 그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했고 지금은 이자 상환 때문에 매달 고생하고 계십니다. 진짜 좋은 금융상품은 시간에 쫓기듯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팔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상품은 서두를 필요 없이 상품 자체의 장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상품은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 결정은 항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오늘까지만이에요 또는 특별히 어르신을 위한 상품이에요 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나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관한 결정이니만큼 하룻밤 정도는 고민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은행 직원들은 월말이나 분기말에 실적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금융 결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건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요즘은 다들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하세요. 금융감독원 근무 시절 제가 조사했던 불안전 판매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이 말 뒤에 거의 또는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의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법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과 정확히 같습니다. 또한 요즘 어르신들은 다 이 상품에 가입하세요 라는 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제하는 부당권 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말로 유행처럼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송명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송명자 어르신은 퇴직금으로 받은 8천만 원을 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즘 예금 이자가 너무 낮으니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이고 싶으셨죠. 그때 한 은행 직원이 접근했습니다. 이 펀드는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금 거의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게다가 요즘 모든 어르신들이 이 상품에 가입하고 계세요. 이웃 김 어르신도 지난주에 가입하셨어요. 라며 권유했죠. 다른 어르신들이 모두 가입한다는 말에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원금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고위험 해외 채권형 펀드였습니다. 결국 송 어르신은 4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셨습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살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어르신은 은행이니까 믿었는데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원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 그리고 원금 보장형 ELS 정도밖에 없습니다. 펀드, 변액보험 등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은행 직원들이 거의 원금 손실 안 나요. 지금까지 손해 본 적 없어요. 다들 이 상품에 가입하세요 라고 말할 때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거의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0% 원금 보장인지 아닌지만 명확히 확인하세요. 상품 가입 전에 반드시 상품 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꼭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금융회사 직원들이 하는 말 중 절대 믿으면 안 되는 3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잘못된 돈 보관 습관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범하는 돈 관리의 실수 중 첫 번째는 모든 돈을 한 통장에 예치하는 습관입니다. 관리하기 편하니까, 한눈에 보기 좋으니까 하며 모든 돈을 한 곳에 모아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는 1인당 각 금융기관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8천만 원을 예금해 두셨다면 만약 그 은행이 파산할 경우 5천만 원만 보장받고 3천만 원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3천만 원으로 나눠 두셨다면 모든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을 은퇴하며 받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평소 거래하던 한 은행의 정기예금에 전부 넣어두셨습니다. 은행을 믿었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통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은행 직원의 말대로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사기범의 전화였습니다. 결국 계좌에 있던 돈 대부분을 순식간에 잃게 되었죠. 다행히 은행 직원의 빠른 조치로 일부는 되찾았지만 1천만 원 정도는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만약 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보관했다면 전액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또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해킹,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 사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어두면 한 번의 사고로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는 위험한 전략인 셈이죠. 통장을 여러 곳으로 나누면 사고는 줄고 일상은 지켜집니다. 생활비용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저축 통장 등 목적별로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모든 은행 계좌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세금을 아끼거나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나 친척 명의로 돈을 옮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자식 줄 돈인데 세금도 아끼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모은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장남명의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상속세도 피하고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주변 지인의 조언을 따른 것이었죠. 아들을 100% 신뢰했기에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그 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법적으로 그 돈은 아들 명의였기 때문에 이 어르신께서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곧 갚을게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도 뜸해지고 결국에는 관계마저 단절되었습니다. 결국 노후에 의지하려던 돈을 모두 잃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까지 잃은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는 김명순 어르신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친한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이웃은 돈을 갚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런 적 없다며 발뺌까지 했습니다. 증거가 없어 법적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우정이 돈 앞에서 무너진 거죠. 이처럼 내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돈 문제가 개입되면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바꾸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복지 혜택 때문에 재산을 숨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불법 증여나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기보다는 적절한 법적 장치인 공증이나 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현금을 장롱, 옷장 속, 책 사이, 벽장 뒤편 등 가족도 모르는 장소에 숨겨두십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더 깊숙이, 더 안전하게 숨기시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제가 만났던 윤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5천만 원을 집 안 여러 곳에 나눠 숨겨두셨습니다. 화장대 서랍, 옷장 깊숙한 곳, 주방 찬장 뒤편 등 7군데에 조금씩 보관하셨죠.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나름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되셨죠. 자녀들은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르신께서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옮기셔야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어르신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손짓으로 돈이 있는 장소를 일부만 알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곳은 기억도 안 나셨고 결국 2천만 원 가량을 영영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본인조차 기억 못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는 강원도에 사시는 최병철 어르신이 계십니다. 최 어르신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사셨지만 은행을 믿지 못해 항상 집에 현금을 보관하셨습니다. 작년 산불이 났을 때 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가져오지 못했고 결국 집과 함께 평생 모은 4천만 원이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그것도 아주 소중한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함께 안고 사는 셈이죠. 이제 제가 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상담했던 사례 중 가장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책장 속의 통장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융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제 심장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80대 한영숙 어르신은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돈을 아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고 일했죠. 너무나 소중한 돈이라 쓰기에 아까워 책장 사이에 통장들을 숨겨두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 어르신은 이 돈은 정말 급할 때만 쓸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라며 참기만 하셨죠.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괜찮다, 괜찮아라며 웃으셨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파스와 진통제로 버티셨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찬 하나면 충분해라며 가장 저렴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셨죠. 때론 하루에 한 끼만 드시기도 했습니다. 옷도 몇 년째 같은 옷만 입으셨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새 옷을 사? 라고 말씀하셨죠. 겨울에도 난방비가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드려도 나 필요 없어, 너희가 써라며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명절에 찾아왔을 때도 어르신께서는 배불러라며 음식을 양보하셨습니다. 그런 어르신을 보며 가족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어르신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아끼고 아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평소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아파도 참으셨던 어르신께서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하며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한명숙 어르신께서는 몇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르신의 집을 정리하던 중 책장 사이에서 15년도 더 된 통장 6개를 발견했습니다. 총 금액은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중 3개는 이미 휴면 계좌가 되어 찾기도 어려운 상태였죠. 어르신께서는 그 많은 돈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좀 쓰셨더라면 병원도 일찍 가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따뜻한 옷도 입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 가셨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숨겨만 두고 못 쓰는 돈은 없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결국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히 써야 합니다. 물론 절약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과 건강을 희생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안전하게 지키되 필요할 때는 기꺼이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돈 관리의 목적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금융회사 직원의 말과 잘못된 돈 보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금융회사 직원이 이건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어르신께서는 그냥 맡기기만 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예요 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말들 뒤에는 항상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또한 현금을 집안 장롱이나 비밀 장소에 보관하는 것, 모든 돈을 한 통장에 예치하는 것,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보관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도 알아봤죠. 이런 습관들이 어떻게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돈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하지 마시고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보관하세요. 이것은 마치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나눠 담는 것과 같은 안전한 전략입니다. 또한 금융상품 가입 전에는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여러분은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서명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까지만이에요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이 수년간의 후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모으는 목적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아끼다가 정작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어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위해 일생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금융소비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